경력으로 치면 한 20 몇 년씩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 경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업부터 가는 거죠, 뭐 그 했던 것부터. 그러면은 좀 더 2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제 돈 넣고 내 돈 넣고 내가 투자를 처음 했던 거는 20년 된 거. 20년 됐습니다. 아, 20년. 만으로 이제 저도 20년이니까 20년. 와, 진짜 2005년에 첫 낙찰 받아. 10년을 두 번이나 겪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근데 그 2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장이 제일 힘들었고, 왜냐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나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났다 하더라도 이제 금세 회복이 돼서 전세가가 쭉 상승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인류력이 좀 컸죠. 뭐 빌라 오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컸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그때 뭐 적폐, 이 욕심쟁이 막 이러다가 이번에는 사기꾼 프레임이 씌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몰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세입자들부터 연락이 계속 오니까 그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 지긋지긋하다 해서 월세로 다 전화를 시켰는데 네. 지금 한번 나중에 세보려고요. 월세 전화한 게 몇 개인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강의할 때도 그냥 전세 세팅 생각하지 마라. 빌라 오피스텔도 그냥 월세 생각하고 장기 임대 등록해서 길게 가져갈 생각해라. 뭐 어쨌든 빌라나 오피는 계속 공급은 계속 부족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리 전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 전세가 사라지는 게 막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월세가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전세가 살아야지 월세가 올라. 지금은 뭐 금리가 저금리일 때도 이제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싸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선호를 했고 이번에 역전세 난 거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월세가 더 싸네 하면서 빠져가는 수요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굳이 전세자금 대출 너무 2배로 올랐어요. 저 월세로 갈래요.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역전세가 더 심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세가 사라지면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월세를 수익 계속 올릴 수가 있는. 지금 이 월세 만약에 전세가 사라지면 절대 못 푼다고 생각해요. 곱하기 2? 이 3까지도 가지 않을까? 곱하기 3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저 요새 미국 부동산 관심 많아가지고 뉴욕이나 뭐 이런 데 임대료 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투룸 이런 거. 몇 백씩, 네. 100단위, 몇백 단위.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 울분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일단 전세 빌라 오피부터 시작해서 전세 다시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소형 아파트부터 말리고 이게 점점점 이게 다 말려버릴 거야. 한림대님은 본인이 다 사서 말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서름이 엄청나거든요. 뭐 저도 막 중간에 전화 와서 집값이 전세가 떨어졌으니까 저한테 돈을 거기 떨어진 거 절반만 먼저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만약 중간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저한테 돈 절반을 입금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해달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그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을 그냥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가 세입자분들이 많이 빌라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자를 봐야 되고 보는 눈빛이 예전에는 집 많다고 하면 뭐 이렇게 보는 눈빛이 이게 내가 지금 선량하게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너무 사기꾼 보듯이 하는 게 너무 세금 겁나 많이 내는데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지. 그럼 세입자하고 계약할 때 좀 이렇게 착한 표정 같은 거 좀 짓고 하세요?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그 세입자분 다 들어드리는 쪽이라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집도 안 고치는데 세입자 거는 곧장 고쳐진다고. 근데 웬만하면 잘 해주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를 제일 안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근데 이제 많이 줄였죠. 이제 예전보다는. 그럼 어떤 세입자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21년 하셨으니까. 정말 진짜 이번에 이제 이사 날짜를 협의를 하려고 이제 이사 날짜를 알려달라 이제 했더니 이제 보증금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나는 돈을 다 줘야 나갈 거다. 돈을 다 받아야지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볼 거다. 아니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는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 나갈 자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근데 네가 그때 돈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증보험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건 악용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날 돈을 줘야 집을 구하겠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근데 이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절차가 그러하니 이제는 뭐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울분이 터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임대인을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이게 시점이 언젠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제 그 상반되는 프레임을 어떤 그 언론에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그 반대되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임대할 때는 아 여기서 잘 살다가 애기 잘 낳고 맞아. 잘 갑니다 맞아.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직구해서 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해서 저 이번 분양받아 분양받아서 갑니다 가요. 막 이런 게 많은데 요즘에는 미리 이놈이 돈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유심부터 하고 막 임대인은 나쁜 사람인데 언론에 빌라왕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전에 하나라도 좀 더 이렇게 좀 살기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맞아요. 것도 지금 오히려 더 맞아요. 해주기 싫어지는. 나 너무 막. 빡쳐가지고 공탁거려 버렸어. 그 이사 날짜 때문에 네. 이제 약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는 공탁 걸고 오늘부터 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야. 오늘부터는 임대료 내야 돼. 그래서 공탁 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허락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너무 그래서 진짜 20년 동안 20년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20년 동안 진짜 이 최근 2년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량한 임대인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는 전세 안 놓는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 갈 길을 정했죠. 아예 그냥 뭐 차라리 빈집으로 놔주겠다. 332부터 하면 되니까. 뭐 떨어진다는 데요 뭐 이런 거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아, 개소리에 속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이제. 아니 그 요즘은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추천이 안 뜨더라고요. 저는 아예 차단해서 아예 보지도 않는데 네. 그 봐보세요. 지금 서울은 34주 뭐 전세가는 70 몇 주가 계속 연속해서 상승하는데 34주 뭐 76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에서 잠깐 0.01 떨어졌다고 거봐라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지 않나? 그 말을 하는 게 나는 쪽팔려서 말 못할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그게 지금 0.0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34주 76주 이상 계속 상승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내년엔 그럼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진짜 뭐 이제 어깨 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우리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진짜 역전세 막은 거 있잖아. 개수 한번 세서 나중에 우리 2년 아니, 동안 아까 20장이라고 해서 중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 장이 그럼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1억 얘기한 거, 20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다 메꾸지 않았어요? 역전세 20억. 그러니까 한 번에 20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준비는 해놨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후리님 여기 TV 처음 출연했을 때 제가 대기업한테 막 그때 50개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파트. 그때 막 대기업.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상가를 좀 현금으로 높이고 싶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원래 그 코로나19 전부터 이제 팔고 난 때가 거의 다 팔았을 때가 코로나 터졌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게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다는 게 그 상가까지 합치면 임차인이 140명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에 맞나. 제가 인테리어 노가다를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그때쯤에 그 애기도 막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막 이런데 맨날 이렇게 전화 받는 인생이 너무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떨어질 건데 만약 100개가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개씩 하면 100년이 걸려요. 근데 2개씩 판다고 해도 5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막 사준다고 하고 할 때 어차피 세금도 중과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내놓자. 그래서 좀 덜어내서 그거 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코로나 터지니까 정말 예전에는 이 금액에 할 수 없는 물건들이 뭐 이래서 신천지 교회 막 이런 데도 나오고 병원 막 갑자기 그 모이지 못하는 병원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그 판돈 가지고 현금으로 좀 늘려놓은 거죠. 현금 늘려놓고 그 현금으로 늘려놓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역전세가 따다닥 2년치는 예상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년치 했을 때 20장 정도는 다 이렇게 조금씩 빼드리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전세 가격은 언젠가는 오를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돈 좀 더 많이 나오겠네 이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죠, 뭐. 마음 편하게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했던 물건이 좀 단위수가 이제 세 자릿수 그 물건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돈이 빨려 들어가고 역전세에 빨려 들어가니까
좀 쫄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렇게 대비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한번 저는 그 전시장에 그 역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그때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목동 물건이나 강남 물건도 막 그 다 헐값에 다 던졌던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그때 제 거 그때 50개 정도를 팔 때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했었어요. 몇 명만 빼고 몇 명. 대기업 꼬꼬마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아, 예, 거기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지역에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 괜히 좀 많이 뿌렸다가 전화를 하루에 30통씩 받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하루에, 많이 때는 하루에 한 개씩도 막 팔고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씩은 막 팔았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 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이 많이 와서 제 거 사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집 3개 있다고 막 저한테 집 왜 파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아, 대기업 투자자들이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룰림한테 이거 오를 건데 왜 파냐고. 자기 남편이 집 3개 있는데 투자를 너무 잘해서 막 이렇다고 해서 뭐 축하드립니다 막 이제 부동산장님이 갑자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대로 어떻게 매매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그분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나는 이만큼이면 됐고 나는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세금까지 다 한다고 하면 나는 이만큼이면 됐고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기가 올 거라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론은 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 금리 확 오르 이런 거를 뭐 예상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언제 계속 오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때 조금 정리를 조금은 해놔서 그래서 지금 나머지 50개 숫자를 너무 그 정도는 잘 지켜냈으니까 네. 잘 판 거는 상가로 현금으로 바꿔놓고 나머지 잘 지켜냈으니까 이제 뭐 지켜낸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세금 다 내고 또 팔아가지고 이제 칼류편님 옆에 있다가 같이 또 이렇게 좀 주워서. 네. 나 미국 갈 건데.